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K부품, 고부가 전장시장 승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차세대 먹거리로 자동차 시장을 콕 집었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장을 통해서 원자재와 물류비 인상 파도를 넘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장 시장은 일본과 독일 기업의 사실상 과점으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무라타 기업이 50%, 그 다음에 TDK 그룹이 28%,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7%인데 삼성전기 밑에 있는 태양유전이라든가 교세라 같은 경우에도 6%씩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전기차 대중화가 빨라지고 차량 부품 시장이 커지고 제품군도 다양해지면서 6년 뒤 800조 원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이 적더라도 시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은 미리 선점해서 경쟁을 해야지만 무라타와 TDK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특히나 자동차 파워트레인에 적용이 가능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MLCC 개발을 했고요. 150도 이상 고온에서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전장용 MLCC 13종을 개발해서 전세계 자동차 부품 거래처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용 MLCC 같은 경우에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원재료 개발과 공법 기술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무라타 등 전통적인 일본 기술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가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자, 이와 다르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통신칩과 디지털 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와이파이 6E 모듈의 개발을 했고요. 운행 정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어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내부 스마트 기기와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부품이라고 합니다.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차세대 와이파이 6세대 확장 기술을 적용해서 전보다 3배가량 빠른 데이터 전송을 자랑합니다. 자, 무선으로 스마트폰의 영화, 게임, 길 안내 서비스 등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연결해서 즐길 수가 있고요. 올해 초에 디지털 키를 모듈도 도입을 했습니다. 차량에 탑재돼 자동차와 스마트폰 간의 무선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네시스에서 이제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차키를 차문을 열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악용되는 거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라고 전 봅니다. 핸드폰만 가져가면은 차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차를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전세계 시장 규모가 일단은 24년도까지 4천억 달러, 28년도에는 7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유율 좀 잘 뺏어왔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발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이고요. 일봉이고 주봉이고. 자,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혹은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지금 상당폭 많이 내려왔고요. 요 정도 지금 지지받는 쪽에서 좀 괜찮은 흐름세인 것 같고, 또 아직 뭐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또 노려봐야 되니까, 네, 조금 이제 관망세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런 스텐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뭐 재무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전혀 나쁠 게 없고, PR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 네, 그래서 전혀 나쁠 거 없다. 좀 기다려보자. 성장성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반등한 이 자리에서 할 것 같고, 뭐 정말 많이 떨어진 14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뭐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더 매수하셨더라도 조금 물탈 준비는 어느 정도 좀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 LG이노텍은 지금 37만 8천원, 30만원 저점 찍고 올라왔고, 여긴 고점이네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물론 LG이노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표 보시면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고, 성장 속도가 삼성전기보다 빠르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E가 미쳤습니다. ROE 작년에 30%, 올해 26%.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ESP가 진짜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당도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가 시가 배당률이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좀 주주를, 물론 이제 어떤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안 줘도 된다, 배당금을. 왜냐? 회사에 돈을 더 많이 써야만 한다, 이런 건데,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많이 줘야만 그걸 가지고 또 주주들이 충성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난다. 결국엔 배당 주는 게
회사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주식을 사면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본래 얘기를 좀 돌아와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현재 지금 시장에 진출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 두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가격대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다시 재무표를 살짝 보시면 PR이 무려 10배입니다. 올해 10배고 작년에 17배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 잠깐 살짝 반등이 들어왔지만 최근 연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도 쌍끌이 매도인 것 같긴 하지만 주가가 충분히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만원까지 한번 가보는 거를 좀 생각해보고 15만원 혹은 14만 원대에서 14만 2천원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 그래도 많이 내려와봐야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내려와봐야.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15만원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추천하는 그 금액대가. 네. 그래서 조금 업황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하는 그 순간에서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